안녕하세요. 역사를 파헤치는 인문학 강사 정재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역사 발전, 역사 변동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나라 고구려 고주몽, 동명성왕이죠. 고구려를 건국한 첫 왕인 동명성왕의 일대기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리 고구려 고주몽은 기원전 58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8년 더 먼저 태어났죠.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사실 이 고주몽, 동명성왕, 고주몽은 부여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해우태, 해씨예요. 이름이 우태였고. 근데 워낙 사람들이 주몽이다, 쟤는 주몽이다, 주몽이다 그랬죠. 주몽이 뭐냐? 그 당시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싹쓸이 했죠. 그것은 우리 교육 체계, 즉 양궁을 뽑는 선수들을 기르는 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본은 사실 DNA 속에는 고주몽이라는 고구려 고주몽, 워낙 활을 잘 쏘는 명사수였다라는 DNA가 흘러서 지금의 금메달을 싹쓸이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몽이라는 활 잘 쏘는 사람이라고 별칭을 듣고 있었던 상태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 고자를 따서 고주몽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시호를 동명성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해우태 하지만 그 이후에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고주몽. 이 고주몽은 39세에 고구려를 건국한 졸번선 지역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명왕 무덤은 북한 평양시에 있죠. 평양시에 동명왕릉으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 고주몽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하유화, 아버지가 해부루 이렇게 되는데 원래 어머니의 남편이 있었죠. 해모수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남자들의 눈길이 있었고 그 당시 동부여의 왕 해부루가 하유화를 궁궐에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 동명성왕이다, 고주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유부녀를 왕이 채서 아기를 낳게 했으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테니까 여기에 어떤 설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화가 그러니까 주몽의 어머니죠. 임신을 한 이유는 해부루가 같이 잠자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고 낳았는데 아기가 아니라 알을 낳았다 하면서 난생설화를 주장하죠. 그 괴이하다 생각해서 그 알을 마구간에 던졌는데 말이 닳지 않고 길가에 내놨는데도 돼지나 여러 동물들이 피해갔다. 그래서 이를 잘 품어서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다. 이런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명왕, 고주몽이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해부루, 그 부여의 왕인 강력한 이유가 바로 부여의 왕 해부루의 아들들, 즉 세자들이죠. 세자들이 7명이 있었는데 다 고주몽을 싫어했다고 해요. 질투를 엄청 하고 막 미워서 그 중에 한 왕자인 대소라는 왕자는 실제로 주몽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주몽이 아버지 해부루와 하유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부여의 왕 해부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이 바로 시기질투하고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주몽은 이를 참다 못해서 남하에서 졸본 지역, 압록강 건너편 동강강 유역의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졸본 지역에는 한 4부족이 굉장히 세력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5부족이 되죠. 왜냐하면 주몽이 새로 연노부하고 함께 연합해서 계로부를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연노부의 가장 세력가가 연타발이라고 하는데 연타발의 딸 연소서노와 결혼을 해서 비류하고 온조를 낳았다고 합니다. 비류와 온조, 그들이 남하에서 다시 백제를 건국하거든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비류와 온조는
고주몽, 동명성왕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남하에서 백제를 건국했을까? 그 이유는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자 바로 부여에 살 때 원래 부인 예씨 사이에 유리왕을 낳았었는데 그 유리왕이 아버지가 남하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대. 나 여기 부여에서 계속 있지 말고 남하에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왕위를 계승할래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비류하고 온조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네. 부여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네. 유리왕이. 그 유리왕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유리왕을 세자로 책봉했네. 얼른 내려가서 백제를 건국해야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인 고주몽도 부여의 대소왕자 등의 시기 질투를 피해서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했고, 주몽의 아들인 비류 온조도 유리왕이 시기 질투를 피해서 남하에서 백제를 건국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 백제 모두 다 부여의 민족들이 내려와서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고구려는 만주의 그 넓은 땅을 가지고 나중에 부여를 정복하죠. 그리고 남하에서 한강 이남까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총 3개를 만들죠. 원래 수도인 졸본성, 남하에서 장수왕 때는 평양성, 그리고 한성까지. 그래서 3개의 수도를, 가장 많은 영토를 지닌 초기에 강력한 군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그러면 그 제천 행사가 동맹이라고 있거든요. 마치 이제 동해의 무천이라든가, 삼안의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부여의 영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큰 행사, 세계적인 행사가 올림픽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사가 추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구려의 제천 행사도 동맹이라고 했는데 동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가장 큰 행사로서 10월에 행하던 제천 의식이었고요. 농경 의례로서 부족 공동체의 추수감사제에서 발전한 국가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주몽은, 즉 동명성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소형의 질투심에 난 사려위협을 느껴서 남하에 고구려를 세운 거야. 그래서 내 그런 불안감, 그들의 질투심에 맞서는 나의 불안감, 그리고 이 일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전달됐는지 내 손자 대무신왕이 결국 대소형을 제거했거든요. 그건 사필규정이라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명성왕, 고주몽의 아들이 온조왕인데 온조도 남하에서 백제를 건국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리형의 질투심에 난 살해 위협을 느껴서 남하에 백제를 세운 거야. 고구려를 지우고 싶어. 고향이 부여라. 내 성도 해시에서 부여시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 온조왕은 부여 온조, 이렇게 부여시, 백제의 건국자들부터는 맨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 다 부여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를 지우고 부여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부여시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다 조상이 부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구려 건국자 동명성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문학 강사 정재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